제 이름은 장미자, 72입니다. 저는 수원 남문 인근에서 35년 넘게 칼국수 포장마차를 지켜왔습니다. 새벽 4시면 눈이 절로 떠집니다. 몸이 기억하는 시간이지요. 찬바람이 얼굴을 핥히고 지나가도 저는 묵묵히 포장마차 천막을 걷어 올립니다. 가스레인지에 불이 들어오는 순간 하루가 비로소 시작됩니다. 큰 솥에 물이 보글보글 끓어오르면 저는 늘 같은 기도를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속을 데워주자. 밀가루를 손바닥으로 치대는 일은 마치 시간을 주무르는 것 같습니다. 반죽이 매끄러워질 때까지 100번도 넘게 치댔다 펴기를 반복하지요. 제 손목엔 35년 된 굳은 살이 박여 있습니다. 딸기 따던 시절의 상처, 김치 담그며 생긴 칼집, 뜨거운 솥에 댄 자국들이 겹겹이 쌓여 이제는 하나의 지문처럼 되었습니다. 여름엔 손반죽 냉콩국수를 내고 겨울엔 들깨가루를 갈아 넣은 진한 칼국수를 끓입니다. 계절마다 국물 맛이 달라지는 건 제가 그 시절을 견딘 마음이 우러나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젊을 때 남편이 장거리 화물차를 몰다가 허리를 크게 다친 뒤로 저는 속과 국자만으로 집을 꾸려야 했습니다. 아들 윤석은 제 국수로 자랐습니다. 초등학생 때는 친구들 앞에서 도시락보다 저의 국수 그릇을 더 자랑스럽게 들고 다니던 아이였어요. 우리 엄마가 만든 국수가 제일 맛있어. 그 애가 쑥스러워하면서도 뿌듯해하던 얼굴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고등학교 때는 야자 끝나고 포장마차로 와서 국물부터 후루룩 마시곤 했지요. 엄마, 이 마시면 대학 못 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농담처럼 던진 그 말에 저는 더 힘을 내서 반죽을 치댔습니다. 세월이 흐르자 포장마차 자리세는 해마다 올랐고 손목은 점점 더 저릿해졌습니다. 무릎도 시큰거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면 허리가 굳어있기 일쑤였지요. 그래도 가스레인지 위에서 물이 팔팔 끓기 시작하는 그 순간만큼은 제 심장도 20살처럼 젊어졌습니다. 국물에서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면 오늘 하루도 무사히 버텨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옆 가게 아주머니가 인사를 건네면 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국물은 사람을 기다리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배고픈 사람은 참을 수 없고 추위에 떠는 사람에게는 뜨거운 한 그릇이 약보다 나으니까요. 제 하루는 밀가루 반죽에 손바닥을 얹는 순간 시작되고 마지막 손님이 빈 그릇을 놓는 순간 끝이 납니다. 지난 겨울 첫눈이 내리던 날 집 보일러가 고장이 났습니다. 딱딱딱 소리만 나고 따뜻한 바람은 나오지 않았지요. 수리기사님은 부품 수급에 며칠 걸려요, 할머니. 요즘 구형 보일러 부품 구하기가 쉽지 않아서라고 미안해했습니다. 저는 밤새 전기장판 하나의 의지에 잠을 청했지만 찬바람이 창틈으로 새어들어와 몸 끝자락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 5시 손목이 시큰거려 칼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쥐고 있던 칼이 도마 위로 떨어지며 댕그랑 소리를 냈어요.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려서는 감각이 없었습니다. 이러다 저체온증이 올까 겁이 나서 저는 서둘러 두꺼운 외투를 걸치고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들네 아파트는 신혼집에서 이사한 새 단지였습니다. 로비부터 대리석으로 번쩍거렸고 경비 아저씨도 정장 차림에 넥타이까지 메고 있었지요. 제가 포장마차에서 입던 털조끼와 운동화가 갑자기 부끄러워졌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며느리 서아 씨의 목소리가 인터폰을 통해 들렸습니다. 어머님, 이 시간에 어쩐 일이세요? 하야, 집 보일러가 고장나서 너무 추워. 잠깐만 몸 좀 녹이고 갈게. 스피커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러운 목소리.
어머님, 오늘은 좀 곤란해요. 아이가 독감에 걸려서 격리 중이에요. 관리사무소에서도 외부인 출입 자제하래요. 그 말 뒤로 들리는 윤석의 낮은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엄마, 택시 불러드릴게. 내일 상황 보자.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했습니다. 아니야, 로비에서라도 잠깐만 앉아서 몸을 녹이면 되는데.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방역 수칙도 있고 입주민들이 민원 넣으면 이해해 주세요. 인터폰이 딸깍 끊어졌습니다. 로비 소파는 제 눈앞에 있었지만 앉을 수가 없었어요. 경비 아저씨가 미안한 듯 시선을 피하며 죄송합니다라고 작게 말했습니다. 눈이 장판처럼 두껍게 쌓인 길을 되돌아오며 제 발걸음 소리만 뽀드득 뽀드득 들렸습니다. 손바닥의 굳은 살보다 마음의 굳은 살이 먼저 갈라지는 느낌이었어요. 35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일해서 아들을 키웠는데 이제 저는 방역수칙과 입주민 민원보다도 못한 존재가 되었나 싶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얼어붙은 방에 앉으니 문득 아들이 어릴 때 기억이 났습니다. 감기에 걸려 열이 펄펄 날 때마다 저는 밤새 간병했었지요. 엄마 목이 아파하면 따뜻한 꿀물을, 엄마 춥다 하면 제 품에 안고 등을 토닥여 주었는데 그때의 윤석이와 지금의 윤석이가 같은 사람인지 눈물이 얼어붙는 밤이었습니다. 남문시장 입구에서 발이 꽁꽁 얼어붙을 즈음 최복래 꽃집 사장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미자 언니, 얼굴이 왜 이래? 핏기가 하나도 없어. 어서 들어와요. 복래 씨는 제 손을 잡아 끌며 가게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국화꽃과 장미향이 섞인 따뜻한 공간이었어요. 여기 앉아요. 난로 바로 캐드릴게. 복래 씨가 전기난로를 제 발치에 가져다 놓자 오랜만에 발가락에 감각이 돌아왔습니다. 언니, 무슨 일 있어? 이 추위에 왜 이렇게 돌아다녀? 저는 어젯밤 일을 간단히 털어놓았습니다. 보일러 고장, 아들네 집에서의 거절, 혼자 얼어 떨던 밤. 복래 씨는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이다가 혀를 찼습니다. 에이, 그 녀석이. 방역수칙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그때 옆 점포 문태수 경비 아저씨가 따뜻한 생강차 종이컵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미자 씨, 이거라도 드시고 몸 좀 녹이세요. 어젯밤 추위가 장난 아니었는데. 태수 아저씨는 은퇴 후 시장 경비 일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늘 이런 식으로 시장 상인들을 챙겨주었습니다. 생강차 김에서 피어나는 온기가 코끝을 간지렸어요. 한 모금 마시니 목 안이 따뜻해지면서 얼었던 가슴이 조금씩 녹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인근 김내과의원 원장님이 진료 준비를 하려다 들렀다 갔습니다. 미자 씨, 손목 어떻게 된 거예요? 의사 선생님은 제 손목을 살펴보시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경한 저체온에 손목 건초염이 많이 심해졌네요. 며칠은 칼 잡으면 안 됩니다. 정말 위험해요. 멈춤은 곧 생계의 구멍이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처지에 며칠을 쉰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제 표정을 읽었는지 복래 씨가 갑자기 손뼉을 쳤습니다. 언니, 좋은 생각이 났어. 당분간 내 가게 앞에서 국물 나눔 어때? 파는 게 아니라 나누는 거야. 받는 사람마다 1,000원만 받고. 저는 망설였습니다. 그러면 장사가 되겠어? 재료비도 안 나오는데. 언니가 장사만 해봤지 사람 마음은 모르나 봐. 겨울에 따뜻한 국물 한 그릇이면 사람들이 얼마나 고마워할지. 첫날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모차를 끌고 온 젊은 엄마가 아이가 감기 기운이 있어서요라며 작은 그릇을 받아갔고 새벽 배송을 끝낸 청년이 이런 게 진짜 힐링이에요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새로 시장에 온 반찬가게 사장님도 이웃정이 이런 거구나 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국물은 팔지 못해도 사람을 모았습니다. 어느 혼자 사시는 할아버지는 손난로 대신 종이컵을 두 손으로 꼭 쥐고 이 맛이 진짜 살맛이지. 며느리도 이런 건 못 끓여 하며 웃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조리노트를 펼쳐 국물 비율을 다시 적었습니다. 파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데우는 기술을 위해서 말이에요. 며칠 뒤 윤석이 조심스럽게 찾아왔습니다. 엄마, 평소보다 낮은 목소리였어요. 시장 입구에서부터 제 모습을 찾다가 복래 씨, 가게 앞에 앉아 종이컵에 국물을 따라주고 있는 저를 발견했나 봅니다. 얼굴에 뭔가 복잡한 표정이 스쳐갔어요. 윤석아. 왜 이 시간에? 엄마 미안해. 윤석이 제 옆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그날 서아가 너무했지. 나도 별로였고. 저는 국자를 내려놓고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른이 된 아들의 얼굴에서 어린아이 때의 미안한 표정이 겹쳐 보였어요. 괜찮다. 다 지난 일이야. 아니야, 괜찮지 않아. 윤석이 손을 비비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은 요즘 회사에서 투자받느라 이미지 관리가 중요하다고 해. 우리 팀원 중 하나가 SNS에 엄마 포장마차 사진을 올렸는데 투자자들이 그걸 봤대. 창업자의 브랜딩이 구식으로 보인다고. 그래서 내가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며느리가 방역을 핑계로 문을 닫은 건 아이의 독감도 있지만 아들의 일이 흔들릴까 두려운 마음이 반쯤 섞여 있었겠지요. SNS에 올라간 제 포장마차 사진이 아들의 성공한 창업가 이미지에 걸림돌이 되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투자받았어? 아직 2차 심사 중이야.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서가 너의 새 세상에서 나는 낡은 사진처럼 보일 수 있겠지. 투자자들 눈에는 더더욱 그럴 거고. 잠깐 말을 멈추고 끓고 있는 국물을 젓다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그래도 이 솥은 많은 사람을 살렸어. 내 도시락에 국물 얼룩 묻히던 그 시절처럼. 윤석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나 정말 바보 같아. 투자받는 게 뭐가 그리 중요하다고. 중요하지. 너의 미래잖아. 저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다만 우리가 조금 정리를 해야겠구나. 그날 우리는 선 긋기를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방문은 서로 삼가돼 매주 수요일 저녁엔 아들 가족이 시장에 들러 함께 국물을 먹기로 했어요. 저는 포장마차 대신 복래 씨와 함께 낮술 금지, 국물 환영이라는 농담 섞인 입간판을 세우고 작은 노포 클래스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수업에는 동네 학생 2, 은퇴하신 아저씨 3, 그리고 놀랍게도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 유학생 1명이 왔어요. 할머니, 저 칼국수 만들기 정말 배우고 싶어요. 금발에 파란 눈을 한 스웨덴 학생이 서툰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한 솥에 둘러앉아 각자 칼을 잡고 반죽을 썰어보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처음엔 서로 어색해하던 사람들이 국물 끓는 소리를 들으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칼끝이 아니라 국물의 김이 우리가 한 편이라는 걸 매번 알려주었습니다. 이런 게 진짜 브랜딩 아닌가? 수업 준비를 도와준 윤석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 그냥 따뜻하게 해주는 거야. 봄비가 눈처럼 가늘게 내리던 날 며느리 서아 씨가 손주를 데리고 왔습니다. 어머님, 서아 씨의 목소리에는 지난 겨울과 다른 무언가가 섞여 있었어요. 오늘의 복장도 평상시의 깔끔한 정장이 아니라 편안한 니트와 청바지였습니다. 하야, 지후 안녕. 저는 손주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이는 제 무릎 근처까지 자랐더라고요. 어머님, 그날은 제가 겁이 났어요. 서아 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도 정말 아팠고 남편 회사 일도 예민한 시기였고 그래도 핑계일 뿐이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저는 아이에게 작은 그릇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지우야, 후마이너스 불고 먹자. 뜨거운 건 나눠 먹는 거란다. 아이가 조심스럽게 입에 넣고 맛있어요. 하며 웃자 서아 씨의 얼굴도 밝아졌어요. 어머님, 요즘 회사에서 어머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윤석이가 맨날 자랑하거든요. 투자자들도 진짜 스토리라면서 관심 보이고 한쪽에서 윤석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실은 우리 회사 런치 행사에 시장 국물 라이브 해주시면 안 돼? 팀원들이 요즘 프로젝트 때문에 지쳐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해보자. 국물로 사람 살리는 건 언제든 환영이야. 다음 주 윤석이 회사 로비에서 전기 인덕션 위에 작은 솥을 올렸습니다. 유리로 된 현대적인 건물 안에서 국물 끓는 냄새가 퍼져나가자 직원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윤석이의 어머니 장미자입니다. 제 목소리에 사무실이 조용해졌어요. 국물은 이름 모르는 사람을 친구로 만드는 가장 빠른 방식입니다. 오늘 제가 끓인 이 국물이 여러분의 마음도 조금 따뜻하게 해드렸으면 좋겠어요. 제 멘트에 직원들이 웃었고 누군가는 눈물을 훔쳐 닦았습니다. 한 젊은 직원이 정말 어머니 국수 먹고 자란 거 맞아요? 윤석 대표님이 이래서 마음이 따뜻한가 보다라고 말했어요. 또 다른 직원은 저희 어머니 생각나요. 이런 맛이었는데 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정리하는데 윤석이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당신의 국물이 우리 팀을 살렸어요. 투자자들도 이런 스토리텔링이 진짜 브랜드 파워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들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너를 살리던 그때처럼. 그리고 웃으며 덧붙였어요. 다만 이제는 내가 투자자들 말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서 하는 거겠지? 윤석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이제야 진짜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그날 밤 저는 오래된 포장마차 천막을 정리하고 새 이름판을 만들었습니다. 대우다. 복래 씨가 간판 글씨체가 예쁘게 나왔네 하며 도와줬어요. 파는 날도, 나누는 날도, 쉬는 날도 제 일의 목적은 같으니까요. 누군가의 하루를 데우는 일. 우리는 완벽히 닮을 수는 없어도 제 온도에서 여러분의 온도까지 가는 길을 조금씩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갈등은 국물이 한 번 더 끓을 시간을 주면 대개 가라앉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조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우려내다 보면 진짜 맛이 우러나오거든요. 저는 내일도 물을 올릴 겁니다. 누군가의 속이 다시 팔팔 끓도록 말이에요.